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250억 넘게 순매수하고, 오늘 그 쿼드러플 위칭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2만 3천 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일단 이제 최악의 구간을 이제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되는, 상승 랠리가 전개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단기 급등에 따라서 숨고르기도 전개가 예상이 되겠지만,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거만큼 사실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시장은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게 외국인 순매도 전과 후를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아직 그 뚜렷한 주도주 윤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오른 종목군들은 조정이 불가피하고, 오늘 시장 보니까 또 이제 소외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보면은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여하튼 간에 한 2, 3일 정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장을 보면서 역시 그 삼성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장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 전환,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매도한 외국인 중에 상당 부분이, 물론 이제 그 MSCI 그 지수 변경하고도 연관이 있죠. 대략 한 2조에서 2조 5천 정도는 중국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빠져나갔다고 보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한 2조 원 가까이가 외국인 한머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머니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영국계라든가 이제 홍콩계 자금을 의미하죠. 요즘에는 워낙 해치펀드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한머니가 소멸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 관련주들이죠. 우리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거, 이런 것들은 뭐 여기 표현에는 이제 날아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하튼간에 굉장히 그 양호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 방주, 제가 또 모처럼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조정 과정 통해서 특히 이제 그 보통주 기준으로 5만원 미만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거든요. 주가라는 거 항상 그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외국인이 사실 21일째 무려 5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거고, 아울러서 이제 그 수급 체계가 강화가 되고, 혹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주도주 논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분들 don't look back, 뒤를 쳐다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 한 말씀 더 본격 방송 전에 드린다면, 이번 파동은 여러분들 생각을 넘어서 의외로 세게, 과거의 파동보다 의외로 세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파동의 원리고 시세의 원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아울러서 이제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사실 그 기술적으로 조금 범접하기가 좀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울러서 이제 원익 IPS 굉장히 좋죠. 그리고 원익 IPS 오늘 그 SFA 반도체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안 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이따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솔브라고 쓴 게 지금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혹은 이제 동지세미캠,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팔기도 전에 먼저 빠졌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또 매도가 강화되니까 거의 뭐 표현대로 하면 절대 바닥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솔브레인이라든가 동지세미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잠시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의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입니다. 삼성역 근처에 있는 그 3탄 빌딩에서 개최가 됩니다. 삼성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50분 정도, 50m죠. 50m 정도 가깝습니다. 강연의 내용은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내년도 최고의 종목이죠. 결국은 1년에 한두 종목 제대로 잘 잡으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 유망주, 마음 편하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요거 좀 잠깐,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 순매수 전환 및 주도주 변화. 세 꼭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5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향후 한 어느 정도 순매도할 것이냐. 앞서 이제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원래 이제 그 모건 스탠리 편입 지수에 그 중국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그 매도가 출발을 했죠. 매도가 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제로는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한 5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2조 5천억 가까이는 사실 그 비공식 펀드 그리고 비공식 펀드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그 한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오늘 뭐 일단 그 5천억을 순매수했으니까요. 향후에도 막 2조 원 정도가량 순매수 최소한이죠. 1차적으로 한 2조 원 정도는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겠고 제 예측이 맞다면은 이번에는 더 매수 강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미중 간의 이제 그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잘 된다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세장 지금 아주 초입 단계라고 보는데요. 강세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시세는 속아도 좋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기다리는 조정을 오지 않는다. 제가 이제 기다리는 조정을 오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뭐 삼성전자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죠. 조종시 매수 바랍니다. 눌림목 활용하시 바랍니다. 이 논리가 안 통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오늘 장세 전반을 보면은요, 전 종목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내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감안하시되 이제는 우리가 멘탈을 좀 강화를 시켜서 조금 공격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주요 지표를 보도록 하는데 환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사실 그 삼성전자하고는 역상관관계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전력이 모양새 갖춰지면서 뜨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잘 하시려면은 항상 이제 한국전력도 같이 보셔야 돼요. 한국전력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사실 그 삼성전자가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은 한전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IT 섹터에 대해서 한 6종목 정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B 하이텍, 그리고 워닝 IPS, SFP 반도체, 그리고 소울브레인, 그다음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지세미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연장에 이번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이고요. 많은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유튜브 방송 제가 이제 세 꼭지를 하거든요. 바이오도 하고 그다음에 뭐 5G,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하는데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실전에서 쓸 만한 종목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종목을 계속해서 이제 축소화시키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위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제가 이제 한 시 정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게 지금 원화가 이 과정 속에서 원화가 절상, 즉 환율이 인상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5조 원을 매도했는데,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한계점에 왔다. 이제는 반전된다.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함께 반전된다. 그런데 파동론으로 보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고 이게 여기죠. 여기가 마지막에 소멸갭입니다. 소멸갭.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매수의 극점.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메꿔주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환율이 인하, 즉 원화가 강세되면서 다시 이제 원화는 달러화 대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전환될 가능성, 환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8월 6일인데 이때가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절대 바닥이었어요. 뭐 차트 보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8월 6일자가 절대 바닥이었고 인버스는 최고치였죠. 어마어마한 피날레였습니다. 사실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은 여기를 돌파한다는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고 이번에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5조 원을 순매도한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면서 이제 꺾이는 거죠. 당부 제가 보기에는 이 저점마저도 이제 깰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시세는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한번 한국전력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한국전력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 외국인들이 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한국전력은 사실 내수죠. 경기 방어주기도 하고 이런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주가와 어떤 그 역학관계에 있던 거죠. 지금 이제 시세와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와 역상관관계죠. 그래서 한전이 여기서 이제 추가 물론 이제 그 절대 바닥권에 왔어요. 이제 PBR이 뭐 0.3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바닥이 왔는데 한전이 상당 부분 이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한전이 오전을 빠진 것은 매기가
삼성전자 혹은 IT 섹터로 이전돼서 빠졌다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있기 전에, 이제 좀 전에 제가 5G에서도 구독 얘기를 안 했는데, 특히 이제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원천이고 에너지입니다. 이거 뭐, 지금 구독자분이 이제 곧 이제 5,00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뭐, 이 큰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실력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 다양한 어떤 그 논리,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나는 것 같고, 일단 회사 전반이 유튜브 방송을 저희가 4명이서 하거든요. 전문가들 4명이 있는데 실력들이 좀 많이 좀 점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멀티 차트를 보이는 거고, 그 좌상단이 이제 DB 하이텍입니다. 그 DB 하이텍은 여러분들 그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오존 순매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가가 계속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되면서 환경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죠.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어떤 그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해도 올라갈까?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면서 기존에 올라갔던 놈들이 조정받고 못 올라갔던 놈이 올라갈까?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런 이제 뭐 하루 이틀 더 시장을 봐야지 윤곽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게 원익 IPS. 그 전에 뭐 크게 올랐다고 볼 수도 없겠죠. 좀 소외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따 우리가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은, 원익 IPS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SF 반도체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어요. 한 2%대 조정을 받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죠. 이거는 오르고, 외국인 어떤 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빠지고, 초기에는 올랐어요. 초기에는 오르고 안 빠지는데, 그런 어떤 하방 경직이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소울브레인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유들이 있습니다. 소울브레인 혹은 이제 동질세믹 이런 것들은요, 조금 지루할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도하기 전에 이미 조정을 받았고, 또 외국인 매도 과정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예리한 면도누나 같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보죠. 물론 이제 바닥에서 지금 회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은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그 몇 개 회사들을 한번 몇 개 종목 보도록 하죠. 뭐 동부 하이텍이 사실 저는 좀 뭐라 할까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 우리가 맹자 4단인가 그 중에서 이제 측은지심이 가장 위인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김준규 회장이 사실 동부 하이텍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고생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끌고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어갖고 아쉬운데, 얘가 이제 동부그룹이 사실 삼성전자하고 거의 뭐 비슷한 시점에서 반도체 사업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동부전자, 전에 이제 현재 DB 하이텍인데 그 동부전자 전에 안암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설립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실제 이제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은 몇 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되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흐름과 이제 함께 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얘는 이제 특히 이제 8인치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치는 뭐냐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이런 거에 이제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비수기에도 요즘에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자, 실적 보면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10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1,600억이고 내년에는 뭐 당연히 더 좋아져.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은 계속해서 관성 플러스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하여튼 이 4차 산업혁명의 것은 지금 파동 위치를 보면은 지금 대략 한 3분응선에서 4분응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2020년 그리고 2021년 정도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볼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2023년도 그 사이에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죠. 이제 2022년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이따 우리가 차트를 보다 하겠지만 지금 뭐 대만의 TSMC 이런 것도 역사 고점 돌파했는데 DB하이텍은 아직 역사 고점 아래에 있어요. 역사 최고점이 과거 28,000원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는 원익 IPS. 원익 IPS는 이제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바닥에 근접했고 이제 턴하는 거고,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돌아섰다고 보죠. 반도체 장비 중에서 방막, 특히 증착 공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은 거죠. 원익 IPS는 이제 방막 증착 공정이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지분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파동 중에서 제일 좋은 파동이 뭐냐면요. 작년보다 올해 안 좋은 파동이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여러 번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실적이 좋은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먹을 게 없고 굉장한 리스크를 끌어안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걸 확인하고 사면은 그런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아는 사람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포화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그렇고 뭐 테스도 마찬가지. 제가 테스 얘기를 안 했네. 테스 같은 경우도 올해는 작년보다 안 좋은데 내년 이후에 굉장히 좋아진다. 만약에 이제 이 전망치 지금 DB증권이거든요. DB증권 전망치 들으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5억 정도 나오는데 내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510억이거든요. 이 근사치 정도가 나온다면 굉장한 파동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거 5G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올해 실적이 작년에 뭐 적자도 많았고요. 그 실적도 미비했는데 올해 실적이 콘톤 점프했죠. 근데 그 실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산 분들이 지금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잡은 건데요. 그다음에 SF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특히 반도체 부분은요, 지금 더 이상 어떤 미세화 공정하기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패키징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만의 TSMC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까지도 따라잡을 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럼 TSMC하고 같이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뭐냐 보니까 팹리스 회사들, 설계 회사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범핑이라든가 이제 뭐 특히 이제 패키징이죠. SF 반도체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 SF 반도체는 이제 패키징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역시 삼성전자가 이제 SFA, 모회사 SFA의 지분을 10% 넘게 출자를 했습니다. 편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좀 큰 흐름으로 SF 반도체가 뭐 단기 흐름에 우리가 일희비지 말고 좀 큰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엔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 것이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같이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솔브레인은 이제 국산화 수혜주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제 뭡니까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인데 큰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뭐 국산화가 뭐 돼야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고브라 수소라든가 혹은 이제 삼브라 질소죠. NF3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장비가 있고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 재료가 있거든요. 이익의 질이 가장 높은 것은 재료가 가장 높습니다. 소재 재료 이쪽이 이익의 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솔분이라든가 동진세미킴이죠. 동진세미킴 이런 종목들 우리가 가격대만 잘 잡으면 지금 4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이거 흐름과 굉장히 그 흐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뭐라고 해요? 좋은 어떤 그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버벅이 되지?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준비한 건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려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삼성전자. 제가 하여튼 이 마이크만 갖다 대면, 특히 카메라를 갖다 대면 IQ가 한 30 이상이 떨어져 버려요. 자, 아름답죠? 갭상승.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돌파갭, 급진갭 이런 겁니다. 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 전날의 저점을 안 깨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갭상승이라는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에요. 수급이 그동안에 꽉 막혀있던 거죠. 우리 운전하다 보면 이제 그 병목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교통이 마비가 되죠. 그러다가 병목 구간이 2차선에서 뭐 4차선으로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파동으로 당연히 이제 역사의 고점이 57,000원인데 57,000원 다이렉트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제 얘기 명심하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의 파동이 오늘 특히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보세요. 4차 산업의 혁명의 출발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파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1파동, 2파동, 3파동이에요. 3파동이 1파동이라든가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3파동은 반드시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왜 그런지 우리가 철학적,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동은 이 외국인들의 오존 순매도라는 그 악재적 커다란 악재, 그 악재를 통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련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부 하이텍이죠. DB 하이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11월 초서부터 외국인들이 5조 원을 순매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도 압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환경도 안 좋고 다 집안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여하튼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들을 다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당장 사라 마라 그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어때요? 우리가 현실적인 실전적인 눌림목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이 DB 하이텍은. 자, 월봉 보시면 역사 고점, 앞전 고점이 34,000원인데 예전에 고점이 38,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고점이죠. 2005년도 고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의 그 역사를,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살아온 얘기를 소설로 쓴다면 몇 권짜리가 나온다. 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드디어,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 기회가 온 거죠. 4차 산업이라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죠. 자, DB 하이텍.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SF 반도체를 먼저 보죠. SF 반도체. 오늘 조금 밀렸지만, 거래가 크게 수반되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 과정인데, 큰 흐름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때죠. 이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아, 이때는 급격한 조정이에요. 우리가 파동이로 보면 지그재그와 플랫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지그재그 조정이라면, 이번 파동은 플랫 파동이거든요.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서 지그재그하고 이제 플랫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엘리어트 자체도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2파동이 만약에 이 지그재그라면 조정 4파동은 플랫, 편편한 조정이라는 거죠.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SF 반도체 대승적인 점,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원익 IPS 보죠. 여러분들 지금 대세 상승장인데 제가 꼭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 묘수를 두지 마세요. 묘수를.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청취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묘수를 부리려면은 결국 이 대세에서 놓쳐요. 큰 흐름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 4차 산업에 지금 4분응선, 3분응선, 4분응선인데 이게 이제 5분응선, 6분응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소재 산업체, 조선철강 기계화학들이 크게 올라갔을 때도 니프티 50라고 했어요. 니프티 한 50개 종목만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무서운 장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아까 한국전력 보셨죠? 아무리 저평가 되고 아무리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슈가 안 돼. 이게 큰 이슈는 이게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이제 내일 조정이 불가피하죠. 이제 다시 오늘 못 사신 분이라면 이 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익 IPS, 테스 한번 볼까요? 테스도 오늘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테스보다는 원익 IPS가 낫습니다. 테스,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게 고수들이 이런 데서 사는 거지, 이런데. 이제 여기도 기반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보다 더 아래거든요. 월봉 보시면은요, 기가 막힌 월봉이죠. 이게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산화 때문에 이게 사실 올라갔죠. 근데 그게 지금 뭐라 할까요? 지금 좀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고 좀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바닥을 확인했다. 이것만큼 사실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진세미캠, 마지막으로 동진세미캠 하나 보고,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죠.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근데 가격대가 좀 높은 게 유리해요. 어차피 상한가보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들은 자꾸 이제 저가주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장이 좋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혹은 이제 장이 좋은데도 내 종목이 좀 별 볼일 없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많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시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지혜, 아울러서 이제 실제로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